지난주에는 아늑한 소나무 숲을 벗어나 불타버린 숲으로 이동해서 2.0 패치부터 생긴 생물 공격 퀘스트를 완료한 뒤에 이사를 준비하며 2주차 블러드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3주차에는 본격적으로 불타버린 숲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사를 가기 전에 제작 스킬이 많이 오른 친구가 저를 위해 너클의 최종 단계인 강철 너클을 만들어줬고, 새로운 무기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이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NPC 기지 바로 앞에 우리 집을 만들 예정이고, 고맙게도 집은 건축에 자부심이 있는 친구가 지어준다고 해서 저는 주변에 있는 좀비들이나 잡고 있겠습니다. 친구는 건축이나 테크트리 관련 스킬을 업그레이드했고, 저는 요리와 농사 관련 테크트리를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이번 집부터는 농사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요리에 쓰이는 감자 씨앗과 너클 관련 버프 물자인 맥주를 만들기 위한 홉 씨앗도 심어줬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필품이니까 이슬수식기도 설치해줬고요. 참고로 농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농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사는 간단합니다. 1번 농지블록을 만들어주신 뒤에 2번 햇빛이 뜨는 곳에 농지블록과 씨앗을 설치하고 한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막상 해보니 사이드에 하나씩 자라있네요. 친구가 제작하는데 천조각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무기도 있으니 저 혼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집을 털어보겠습니다. 천조각의 경우 이 의자처럼 누가 봐도 천이 있을 것 같은 물건을 부수면 나오는데요. 의자 외에도 세탁기를 털거나 아래에 떨어진 천조각들을 때려도 나오고, 당연히 커튼을 때렸을 때도 천조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녀석도 같이 나왔네요. 열심히 천조각을 파밍하다 보니 이 집을 거의 다 털었는데, 세안 쇠창살과 함께 구덩이가 있는 곳이 메인 보상이 있는 곳 직전입니다. 쇠창살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 좀비들이 몰려온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잠깐 이곳을 나가서 좀비들을 불러준 뒤 수많은 가시들을 설치하며 이 많은 좀비들을 처치해줍니다. 이렇게 찰진 총소리가 뭐냐? 휴. 좀비를 무찌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달달한 메인 보상이 저를 반겨줍니다. 이게 보상이지. 아이템들을 파밍하고 원래 목표였던 천조각도 나름 많이 얻었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NPC에 가서 아까 전에 완료한 캐스 보상을 받아줬습니다. 이번 보상에서는 총알을 굉장히 많이 줘서 만족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방금 뭐 저번 편처럼 스크리머 무리가 집 앞에 나타난 것 같고, 스크리머를 우선으로 총에 난사해 줍시다. 뒤이어 한 마리의 스크리머가 더 나타났고, 건물 위에 올라가 총을 쏴줬지만 이미 워낙 많은 좀비가 소환돼서 집 문의 입구가 뚫려 안쪽에 있는 대장간이 뚫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하게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총을 난사해야 했습니다. 총알을 거의 다 써서 너클로 좀비들을 잠시 때려준 뒤, 밤이기 때문에 달리는 좀비들을 모두 상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잠시 미니바이크를 타고 어그로를 살짝 빼주고 한 마리씩 좀비를 상대하며 이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낮이 되어 퀘스트를 진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소탕 퀘스트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인데, 좀 쉬다 가죠. 폭풍이 끝난 뒤 다시 퀘스트를 진행했고, 2차 퀘스트를 진행하러 가는 길에 건물 종류 중 하나인 샷건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샷건 메시아는 건물의 난이도는 높지만 메인 보상으로 아주 유용한 무기류와 총알들을 주기 때문에 퀘스트는 아니지만 충분히 파밍하고 갈만합니다. 샷건 메시아의 메인 보상은 앞에 보이는 철문을 지난 뒤 중앙에 대놓고 먹을 테면 먹어보라는 듯한 위치에 존재합니다. 끈진하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미리 가시들을 아래쪽에 설치해 주신 뒤에 친구는 자리에 두고 저만 안쪽으로 들어가 어그로를 끌어준 뒤 다시 철문 쪽으로 돌아와 좀비들을 잡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좀비들을 무찌른 뒤 메인 보상으로는 무려 AK 5레벨을 얻었고, 친구가 사용하는 전기 몽둥이는 2레벨이었는데 5레벨도 얻었습니다. 대형 탄환 더미에서도 꽤 많은 총알이 있었고, 이 정도면 꽤 짭짤한 파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퀘스트를 진행하고 3일에 한 번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급품을 얻기도 하고 괴물 멧돼지도 잡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타버린 숲에서의 블러드문도 조금 위기가 있긴 했지만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야, 근데 어디 공격할 수가 없네? 야, 어디 올라서 뚫렸어. 저기 뚫렸어. 야, 오토바이 타자. 도망가. 살아서 보자. 저기 왜 뚫리지?
블러드문을 마친 뒤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맡은 역할인 요리사를 수행하기 위해 둘러보던 중 일반 물밖에 남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물은 꽃잎들을 함께 끓여 더 좋은 음료를 만들 수 있으므로 비록 지금 밖에는 폭풍이 불고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폭풍을 뚫고 꽃잎들이 있는 소나무 숲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소나무 숲에서 이제 재료를 파밍해 봅시다. 초중반 단계의 음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좋은 음료는 사막에 많은 유카로 유카젤을 만들 수 있고, 주방에서 종종 파밍하는 커피콩으로 커피를 만들 수도 있지만 미역시차와 홍차가 아무래도 가장 만만하게 제작할 수 있어서 저는 홍차를 선택했습니다. 홍차의 재료인 국화를 열심히 캐줬고 잠깐 동안 캔 건데도 이만큼이나 얻을 수 있었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진 물 대부분을 홍차로 만들어줬습니다. 불타버린 숲에서의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이제 슬슬 테크트리를 본격적으로 타보죠. 우선 이 바이옴에서는 나무가 잘 없기 때문에 나무를 부수면 얻을 수 있는 물목들을 소나무 숲에서 가져와 가내수 공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친구가 테크트리를 잘 타준 덕분에 자전거와 미니바이크 다음 이동수단인 무려 오토바이를 만들어줬습니다. 오, 오토바이. 셉투다를 새롭게 할 때마다 이 오토바이까지 테크트리에 올리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선물 받은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죠. 오호, 오토바이. 오, 와, 이야. 뒤이어 저는 너클 제작 스킬 만렙을 달성했기 때문에 바닐라에서는 가장 좋은 너클인 6레벨 강철 너클을 제작했습니다. 참고로 3레벨 강철 너클과 비교해보면 약공격의 데미지는 약 27% 올랐고 강공격의 데미지는 15% 올랐네요. 또 무기는 무기에 맞는 부품을 착용해 공격력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나게 새로운 오토바이를 타고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기 위해 좀비들을 패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조합이 친구는 전기몽둥이로 스턴시키고 저는 패버리는 전략인데 둘이서 플레이하신다면 초중반 단계에서 아주 좋습니다. 친구가 들고 있는 이 스턴의 확률은 지능 스킬에서 새로 생긴 지능 맛을 5레벨을 찍으면 매번 스턴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찍은 불굴의 정신에서는 3레벨을 찍어서 10% 확률로 금리빨, 음리빨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쏠쏠하고 재밌습니다. 일단 이런 곳에서는 장난스럽게 넘어가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 퀘스트를 완료하며 마지막 4티어 퀘스트를 끝으로 5티어로 진입합니다. 이어서 집에 도착해서 친구가 제작해준 최종 기간 단총 무기인 M60, 일명 람보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0발을 장전할 수 있지만 드럼 탄창 개조를 장착하면 무려 120발이나 장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밀린 집안일을 해야 돼서 다음날인 28일 블러드문을 보내며 제대로 써볼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28일은 평소와 다르게 미리 블러드문을 보낼 장소를 찾아볼 예정인데 씨발. 결국 저는 폭풍을 뚫으며 집을 찾았고 웨이브 때는 저희가 가진 총알이 많지 않아서 천천히 점사를 하는데도 좀비가 쉽게 잡혀서 무난하게 4주차 블러드문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블러드문에서는 친구의 투척류 때문에 데미지가 체감되지 않아서 마침 지나가고 있는 순진한 무리들로 테스트해보면 좋겠네요. 이제 최종 무기도 얻었겠다. 너클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상점에서 할아버지의 깜빡깜빡 영약을 구매해 모든 스킬을 되돌렸습니다. 그대로 불굴의 정신과 기관총 사술은 찍어주시고요. 공용 스킬에서 운 좋은 약탈자와 저는 주로 방어구 종류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중형 갑옷, 중갑옷을 찍어서 페널티를 없애주면서 더 좋은 방어구를 만들기 위한 잡지를 얻을 확률을 높여줍니다. 다음 스킬은 친구가 주로 머리 쓰는 일, 제가 몸 쓰는 일을 하므로 미리 힘을 찍어서 나중에 광부로 전직할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5티어 퀘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냐, 너 방금 점프하지 않았어? 아 잠깐 아니 잠깐 5티어 퀘스트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이며 높은 난이도는 나오는 좀비의 종류도 있겠지만 그 수도 많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굉장히 커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퀘스트들은 대부분 거리가 1km 이하였으나 이제는 대부분 1km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네요.
KS의 내용 또한 처음에는 저를 애송이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좀 듭니다. 5티어 KS를 하러 출발하기 전에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5티어 KS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비가 출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경험치를 올려주는 학습 영역을 챙겨주시고 두 번째로는 많은 총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람보가 사용하는 7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야, 너 이거 SMG 쓰냐? 이 총은 9mm 탄으로 사용할 수 있는 SMG5인데요. 9탄은 이 7day to die에서 가장 흔한 탄환입니다. 데미지는 약하지만 총알을 파밍하기는 수월해서 지금처럼 7탄을 아껴야 할 상황일 때 마음대로 쏘며 책임없는 쾌락을 느끼기 딱 좋기 때문에 저희는 장난감 총이라고 부릅니다. 총을 발사하는 소리도 묵직한 람보에 비해 좀 귀여운 소리가 나죠. 어쨌든 우리는 퀘스트 장소인 그로버 하이스쿨에 도착했습니다. 깃발을 잡아서 퀘스트를 받아주시고 안쪽으로 잠입해 숨어있는 두 마리의 좀비를 잡아줍니다. 쏘는 재미가 있긴 하네요. 조금 더 안쪽으로 돌아와서 문을 연 뒤에 좀비를 잡아주시고 이어서 저를 쫓아오는 주황색 좀비가 있습니다. 좀비는 종류별로도 체력과 공격력이 다르지만 같은 좀비여도 좀비의 신체 변화에 따라 등급이 존재합니다. 일반, 흉포, 방사능, 충전, 지옥 순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방금 저희가 본 녀석은 가장 높은 등급인 지옥 좀비이며 기본 등급과 지옥 등급에서는 대충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단 저희는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뭔가 가기 싫지만 이미 늦은 것 같네요. 임시방편으로 블록들을 설치하고 이 정도로 몰려있으면 총보다 접착수류탄을 쏘는 게 낫기 때문에 접착수류탄 2방을 먹여준 뒤 나머지는 총으로 마무리해 줍시다. 그렇게 1층 체육관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총을 좀 쏘자마자 맵에 수많은 좀비들이 표시되고 있고 친구의 전기 몸둥이 찜질로 인해 장전할 시간을 잠시 벌어줍니다. 하지만 어느새 수많은 좀비들이 다가왔고 야 잠깐 후대 그렇게 아래로 도망쳐 접착 수류탄을 날려 정리해주시고 2층에 아직 우리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슬쩍 올라가 총을 쏴주는 와중에 친구가 센스있게 블록 2개를 설치해줘서 빈틈으로 총을 쏴 2층을 정리해줍시다. 2층을 일단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3층인 옥상에 올라왔고 이 건물의 옥상에는 좀비가 쫙 깔려있지만 옥상에 있던 좀비들이 아까 전에 꽤 내려왔을 거라 생각해서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다시 그 계단에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시 옥상을 뚫어서 이번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을 좀비를 해줬습니다. 이 건물은 굉장히 넓어서 지금까지 사실 절반 소탕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쪽으로 넘어가 줍시다. 넘어오자마자 경찰 좀비가 소환되며 저희를 반겨줬고 방사능 스크리머가 저희 쪽으로 왔으나 다행히 울부짖기 전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폴짝 이동했는데 스크리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스크리머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곳에서 울고 있다는 거죠. 번 울기 시작한 스크리머는 엄청난 좀비들을 이끌며 등장했고 장전을 하기 위해 친구가 잠시 후퇴해서 다시 총을 쏴주고 있으나 좀비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접착 수류탄을 난사했고 간신히 총을 한 번 더 장전해 몰려온 좀비들을 죽여줬습니다. 아까 전엔 잠시 이럴 거면 람보를 들고 올 거라고 후회도 됐지만 또 반대로 이만큼 총을 난사할 수는 없었을 테니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메인 보상이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일단 앞으로 살포시 다가가서 한 번 더 웨이브를 불러줍니다. 이번에도 미친듯이 모여드는 좀비들을 상대하며 메인 상자를 열어서 보상을 확인해보죠. 안에서는 특공대원 헬멧과 레인저 모자 5레벨이 나왔고 레인저 모자는 NPC와 교환할 때 10% 더 이득을 볼 수 있어서 꽤나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탕 퀘스트가 완료되지 않아서 꽤 한참 동안 돌아다닌 뒤에 좀비가 모여있는 곳을 찾아 파티거를 마지막으로 소탕 퀘스트를 드디어 완료했습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5티어 퀘스트 보상을 받으러 도착했고 그 보상은 경험치는 꽤 좋지만 기대보다는 좀 짜네요. 집에 돌아와서 약하디 약한 SMG를 다시 고이 집어넣고 람보를 꺼낸 뒤에 우리 람보와 데미지 차이를 체감해보기 위해 집 앞에 모여든 무리들을 상대해봅시다.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그리고는 람보를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모티어 퀘스트를 수행하러 그 학교에 왔습니다. 정말로 차이가 크긴 하네요. 지금부터의 테크트리에서는 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화로에서 철을 녹여 연료인 철제로 만들어준 후 핵심 재료인 단조철과 단조강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시간 기준 13시부터 19시까지 열렬하게 철을 캐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다가올 블러드문을 위해 일찍이 건물을 탐색했고, 역시나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를 부숴주신 뒤 이번에도 장난감 총을 들고 와서 블러드문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다녀와서 그런지 어째 블러드문의 좀비 마릿수가 시원찮은 느낌도 드네요. 아무튼 오늘도 남은 좀비를 마무리한 뒤에 가방을 파밍했고, 오늘 세븐데이 투다이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